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2023년 들어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1월 3일 날 나왔는데요. 자, 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실거주 의무도 없던 일로 한국경제 2023년 1월 3일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1월 3일 부동산 대책 모든 규제 백지화, 강남 3구 용산 빼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 제한 완화 의무 거주 폐지, 거래 절벽 해소 총력 제한. 자, 정부가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하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한다. 자, 그럼 앞으로는 가격과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서권의 민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앤다. 자, 서울이 규제 지역에 해당하면서 자, 그 민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민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제도도 같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역들은 자,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재비와 인건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높게 좀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당첨자의 실거주 및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자, 이전에는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꼭 처분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꼭 분양권에 당첨됐으면 그 당첨된 주택에 꼭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거래가 안 되는 시기,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잘 안 나가는 이런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분양권에 청약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다. 그런데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장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한다. 자, 그리고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자, 분양권을 자, 10년 동안 최장 10년 동안 이거를 팔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대폭 완화해서 팔 수 있게 좀 만들어준다. 가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부동산 규제 대못의 전면 백지화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4차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대거 포함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억 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라지면서 당장 이달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중고가 아파트의 수분양자의 중도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0년 7월 부활한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2년 5개월 만에 사라진다.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분양권을 못 팔았었는데 이제는 최대 3년 이내만 분양권을 못 팔고 그 이유가 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이렇게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광역시 6개월을 제외하고 전매 제한이 없어진다. 자, 비수도권은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없어진대요. 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2에서 5년도 폐지한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거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상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서 분양받아도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자, 분양권을 단기간에 사고 팔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각각 시행령과 법 개정 이후 소급 적용의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져. 단기간 내에
매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단기간 내 매매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는 이번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 자, 이번에 그 정부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금융 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PF 대출이 원활히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면, 자, 분양한 아파트가 분양이 잘 돼야 돼요. 미분양이 나지 않고 분양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분양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분양을 받으려는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확 낮춰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수분양자의 부담을 확 낮춰주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쏟아낸 겁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미분양이 날 수 있는 것을 확 줄이고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분양대금 확보한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원활하게 갚을 수 있게, 그리고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이번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대폭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해제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강화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라며 속도감 있는 규제안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 이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대폭 확대한대요. 자, 그러면 그린벨트 풀리는 그런 규모가 확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땅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땅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자,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그 세수는 취득세에서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토지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취득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 규제 해제 지역의 거래 절벽이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급격한 가격 하락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도 약간 이렇게 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이거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정리할 때 보도록 하고. 자, 둔촌주공도 중도금대출 강남 3구 분양받아도 실거주 의무 없어. 정부가 3일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주택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수도권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을 때도 거래가 안 되면 서울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건데 서울의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게 아니라 강남 3구만 남겨두고 규제 지역을 해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강남 3구에 용산구까지 더해져서 나머지 지역들은 부동산 규제가 정말로 다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출, 세금, 청약 등 패키지 규제로 묶인 규제 지역을 파격적으로 풀고 중도금 대출 제한도 전면 폐지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대표적인 공급 규제로 꼽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대거 해제로 도심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그래서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무주택자들이 LTV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면 이번 규제지역 완화 조치가 5일부터 적용되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육박했던 규제지역은 단 4곳으로 줄어든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주택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대출 등의 규제가 일시에 풀린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50%인 담보 인정 비율이 70%로 상향된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에요. 다주택자는 얼마까지? 집값의 60%까지 빌릴 수 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자, 세액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비규제 지역에선 다주택자가 취득세를 낼 때 중과세율 8에서 12%가 아니라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75%에서 45%로 낮아진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이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 비수도권 6개월로 완화된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분양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 아파트는 60%가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를 패키지로 확 풀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장벽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일부터 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통상 시세보다 2에서 40% 저렴하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된 지역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진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분양가 규제에서 벗어나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분양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서 분양가를 좀 올릴 수가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집값 하락기인 만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 정부는 1분기 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내규 개정을 통해 분양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3억에서 14억 원에 달하는 서울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와 강동구 올림픽 파크 프레온 수분양자들도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2에서 5년간 살아야 하지만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연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3년, 광역시는 6개월로 줄이고 나머지 비수도권에서 전매 제한을 없앤다.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및 법 시행령 개정 전 이 규제를 적용받던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전매 제한 5년을 적용받던 수도권 아파트 수분양자가 시행령 개정 시점에 3년이 지났다면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런 내용이죠. 자, 분양권을 살 때 실거주자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무, 그런 의무들, 뭐 실거주해야 되는 의무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될 의무, 이런 그 의무들을 다 폐지해 줄 테니까, 그래서 부담을 줄여 줄 테니까 분양권을 좀 매입을 해라. 그리고 청약을 좀 많이 넣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양권을 많이 사고 청약을 많이 넣어서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PF 대출 문제로 인해서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막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기사를 정리를 하면, 자,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지금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분양권에 관련된 거예요. 분양권에 관련된 거. 분양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테니까, 분양권을 매입하고 또는 청약을 많이 넣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 내가 청약을 넣고 바로 입주를 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한 3년 정도, 보통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올해 2023년에 만약에 청약을 넣었다고 하면 대략 3년 정도 후인 2026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자, 지금 부동산 가격을 지금 하락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바로 고금리와 역전세난이죠. 올해 역전세난. 자, 그러면 고금리는 올해 금리가 고점을 치고 이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후에 입주할 때는 지금보다는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전세난도 올해는 역전세난이 나지만 3년 정도 후에 입주할 때는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오히려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당장의 고금리와 역전세라는 이런 분양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양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주면 분양권 거래는 다소 제가 볼 때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분양권이 아닌 자,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잔금 아직 안 치렀으면 1주택자는 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 조선일보 2023년 1월 5일 기사인데요. 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무주택자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집값 70%까지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대출 최대 한도가 70%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매달 상환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남아있다. 자, 그래서
자, 이 때문에 소득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6천만 원인 만 40세 무주택자가 서울 마포구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0년 만기 6% 금리의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자, 집값의 70%인 7억 원이 아닌 얼마야? 3억 7,800만 원만 나온다. 원리금 월 상환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LTV 70%까지 해준다고 해도, 규제지역에서 해제해서 해준다고 해도 DSR 때문에 70%가 다 나오지 않고 한 요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다. 3억 7,8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해소되지가 않는다. DSR 규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정부가 이 사항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자, 1년간 한시 운영 특례 보금자리론 DSR 규제 안 받아. 한국경제 2023년 1월 3일 기사예요. 결국에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도 무주택자가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DSR 규제 때문에. 근데 이거를 무마시키는 그런 대책이 나옵니다. DSR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해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이게 중요하죠.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새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는 물론 고금리 변동형 부담대를 가진 1주택자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용도로 대출이 필요한 1주택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 결국에는 무주택자가 지금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좀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올해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역전세난이 일어나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들이 많이 빼주지 못하는데, 1주택자인 집주인들은 그래도 그 전세보증금을 좀 빼줄 수 있게 9억 원 이하까지는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가는 세입자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해서, 자, 주택 가격은 9억, 대출 한도는 5억까지 가능하고 소득 한도는 없고 금리는 4%대로 전망이 된다. 나오죠? 자, 그러면 자, 분양권에 대한 규제도 많이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9억 이하까지는 5억까지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거래가 살아나서 집값이 바닥을 치고 대세 상승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9억 이하까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9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9억이 넘어가서 만약에 10억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9억 이하는 5억이 대출이 가능했는데 10억은 아까 얼마가 가능했어요? 우리 좀 전에 요 기사에서 봤듯이, 자, 3억 7,8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만약 이 사람이 9억 이하 주택을 받으면 5억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면 오히려 대출 금액이 줄어서 3억 7,8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9억 이하만 거래가 살아나고 이제 9억이 넘어가서 10억, 11억, 12억 되면 대출 금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사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자, 9억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는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자, 수요가 많겠죠.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억을 넘어서 10억, 11억, 12억이 되면 9억 이하보다 오히려 대출금이 더 적게 나오면서 수요가 적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요가 적어서 거래가 안 되는 10억, 11억, 12억 중에서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를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수요가 많은 9억 이하로 이렇게 가격을 내리겠죠. 그럼 일단 10억짜리 아파트부터 1억을 내려서 9억 이하로 이렇게 가격을 내릴 것이다. 자, 그럼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 이하로 가격을 내리면 당연히 11억짜리 아파트도, 자,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 가격을 더 내리겠죠. 그 12억짜리 아파트도 가격을 더 내릴 것이다. 결국엔 뭐다?
9억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는 거래가 어느 정도 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10억, 11억, 12억 아파트는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이거 가격을 못 올라가게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기존 그 주택시장에서는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집값이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가는 것을 또 방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시세 차익 5억 로또 분양 단지 매물로 나온다. 매물레터 매일경제 2023년 1월 4일 기사인데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으로 전매 제한 축소를 발표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죠. 정부가 전매 제한 규제 완화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또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아파트들도 이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최대 10년 전매 제한의 족쇄에 묶였던 수도권 신축 아파트들이 단축된 전매 제한이 적용되면서 팔 수 있게 돼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신축 아파트들도 시장에 출현하면서 매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수도권 그 전매 제한 기간 최장 10년까지 전매 제한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은 2019년도 8월에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럼 그 이후에 분양했던 그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돼요? 10년 전매 제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9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본 상황이다. 가격이 그래도 좀 떨어졌어도 그래도 2019년도에 산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본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야,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때 전매 제한 기간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그 외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 전매 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로 짧아진다. 정부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할 예정이고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10년 강화된 전매 제한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됐다. 이게 8월 달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분양가 상한제 혹은 공공택지 아파트들은 전매 제한에 묶였다. 그래서 시장에 매물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매 제한 족쇄에 풀리면서 신축 폭탄이 쏟아질 전망이다. 시대 차익이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이런 매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2021년 수도권 공공 분양은 총 18,189가구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나왔다. 공공 분양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주택까지 합치면 매물 투하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물 적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들한테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가지고 9억 이하까지는 5억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집을 좀 사게 좀 만들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을 좀 사게 만들어줘서 수요를 좀 만들어놨으면 공급을 좀 줄여주는 정책을 해야 가격이 올라갈 텐데 오히려 전매 제한을 소급 적용해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기존의 신축 아파트들이 그 전매 제한 때문에 못 나왔던 그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없다. 시대 차익을 보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를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도 그보다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입지가 좋으면서 입주 시가 많이 남아서 올해 고금리 그리고 역전세로 인한 리스크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런 분양권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그런 분양권들은 거래가 다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억 이하 아파트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9억 이하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서 거래가 다소 살아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결국에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역전세 난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9억 이하 아파트를 5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는 많이 살아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수요가 많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전매 제한 해제로 인해서 그동안 시세 차익이 많이 좀 난 그런 아파트들이 자, 시세 차익을 보려고 매물이 쏟아질 거고, 또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 보증을 빼주지 못한 집주인들이 자, 급매물들을 많이 내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 매물과 기존의 구축 아파트 급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지면서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자,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